제가 공식적인 말씀을 드릴 때 스마트폰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어떤 분들이 계시고요. 제가 오래전에도 더불어민주당 그 어떤 전 국회의원 분의 어떤 디도스 공격으로 스마트폰을 자꾸 차단당하는 그런 일이 종종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철만 되면 늘 더불어민주당에서 저한테 전화가 리얼미터인가요? 선거 여론조사 기관에서 늘 저한테만 제가 그 진보 성향의 어떤 인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봐요. 저는 그 가장 보수적이면서도 가장 진보적인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 파티에 소속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죠. 제발 그 스마트폰을 차단하지 마세요. 휴먼 디벨로핑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고, 누구나 노력하면 천재에 준하는 사람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런 어떤 말씀을 다시 한번 강력히 드리고요. 어디까지 얘기를 하다가 말을 툭툭 끊어버리고, 그런 어떤 비매너를 가진 분들이 스마트폰을 좀비폰화하거나 디도스 해킹 공격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그 툴을 사용하는 분의 천박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올려드리고요. 두뇌의 경제성에 대해서 얘기를 지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뇌의 경제성을 띠려다가 보면 사람에 대해서 교육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내가 유년 시절에 공교육을 싫어했었기 때문에, 주입식 교육, 암기 교육이 적용이 안 되는 교육이었기 때문에 늘 새로운 교육, 그런 것들을 찾아 헤매었기 때문에 독서 공부라는 것은,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얻는 혹은 또 지혜를 얻는 것은 아주 인간 생활에 있어서 오래된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나 스스로가 생각하는 능력, 자기 주도성을 띤 나 스스로가 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교육이 독서하는 인간입니다. 그 외에 어떤 뇌과학 기술로 두뇌의 능력을 향상하는 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최대한 배제시키는 것이 두뇌 건강에도 상당히 유익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동안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의 어떤 영상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그 헤이진이 누나, 뽀로로 형, 그런 것들이 나의 두뇌를 대신해서 생각해주고,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요즘은 서치하거든요. MZ세대 특징이 영상물로 이해하는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래전 구글 포털 사이트나 네이버 검색은 한물간 검색 시스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SNS 툴도 이제는 영상화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MZ세대의 빨리빨리 뭔가 충족하려는 그 마인드와 두뇌가 세뇌된 것들을 업계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페이스북 측에 여러 번 동영상화를 추구해야만 페이스북이 살아남는다, 그런 어떤 조언을 드린 적이 있고요. 거의 유튜브가 대세인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서 지원까지 하고 그랬었죠. 트위터도 동영상화를 이루지 못하면 MZ세대,
자라는 세대가 스마트폰 선생님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배운 세대가 문자를 길게 쓰거나 그러면 감당을 못한다.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은 어떤 퀄리티를 추구하는 유튜버가 그런 유튜버 전체 통이 되겠죠. 한국형 그 실시간 라이브 동영상 재생 시스템인 아프리카 TV가 있죠. 아프리카 TV에 오래전에 철구가 아프리카 통영 이거 자리였었는데 이제 조금 좀 바뀐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는 좀 더 컨텐츠 중심의 어떤 툴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조회수나 구독자가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었던 실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영상은 그 이단 사이비 신천지나 다른 어떤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은 시청 금지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 그 세대가 알아야 될 것이 그 MZ 세대 가운데서도 동영상에 지나치게 노출된 사람들이 집중력이 떨어지고 강연 가운데 1시간이 넘어서면 아예 그 잠을 자버려요. 어른들도 그래요. 저는 이제 20년 전부터 늘 그 노령 계층이 듣기에도 너무나 그 어려운 수준, 막 잠이 막 쏟아지는 그런 내용들을 혼자서 막 듣고 있어가지고 막 귀에 뭐 어떤 귀가 뭐 낡아 빠진 거 아니냐 막 그런 어떤 핀잔을 듣고 모욕을 당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심리적 독립을 25년 전에 이루다 보니까 누구 선생님을 쫓아다닌 적이 없어요. 그냥 그 분야에 필요한 분이 있으면 이제 그 분야의 책을 읽어보고 그러면 되기 때문에 책을 충분히 읽어보면 뭐 질문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질문과 강연을 충분히 그 반복해서 읽어보고 저처럼 10번 이상 읽어보고 가르칠 수준까지 되면 그 선생들을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저도 각 분야에 인데싱을 하고 분별력 있게 진짜 가짜를 분별한 다음에 그 분야의 선생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했는데 질문할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그분의 사상이나 철학과 어떤 내용들을 컨텐츠를 한 10번 이상 반복 독서하고 읽어보고 이해하고 내가 가르칠 수준까지 되었기 때문에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위대해요? 제가 더 위대하겠죠. 오래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전에서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을 수 없다 라는 어떤 경전의 어떤 권위의 구절을 제가 뛰어넘는 발상을 하면서 그 분야의 스승보다 더 나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분야까지 아주 깊이 있게 가르칠 수 있고 또 각 분야를 꿰는 통하는 원리를 제가 15년 전에 득음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주 경제적인 두뇌가 되는 것은 그렇게 어떤 역사적으로 철학하는 두뇌도 되어야 되지만 각 분야를 꿰는 관통하는 insightful principle을 저와 같은 청년 시대에 득도하면 어느 분야를 어떤 도전해도 무조건 성공할 겁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실패라는 것은 그 분야를 도전할 때 한 번, 두 번 이권 단체에 의해서 짓밟히는 거, 그 정도가 어떤 실패적인 느낌을 받을 것이고 그 이외에는 지속적으로 도전하면 반드시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두뇌를 아주 경제적인 두뇌로 만들어 놓았다.
어려운 용어를 버리고 한 분야를 깊이 파면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코어, 프린스플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캐내면 다른 분야도 깊이 팔 수 있고, 파면 또 동일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나만의 어떤 매뉴얼화하거나 프로세싱화하면 각 분야에 통하는 원리를 깨우치게 될 것이다. 장담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대가들이 요구하는 것은 마인드입니다. 마인드가 전부입니다. 마인드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노력일 겁니다. 너무 원대한 것들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삶의 소소한 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발 젊은 시절에 너무 원대한 꿈을 가지고 원대한 무슨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내 삶의 습관을 하나 둘 바꿔나가시면 나중에 큰 성공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도 지금 전 세계가 클라이메트 크리시스, 기후 위기 국면에서 뭔가 원대한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대나무 칫솔 사용 정도. 대나무 칫솔 제가 2개나 있거든요. 그리고 텀블러도 이제 뭐 한 3개, 4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운동화를 재활용 소재의 그 제품을 구입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상생활 가운데 소소한 작은 노력들이 모인다면, 그런 노력이 안 모여도 좋습니다. 그런 어떤 작은 습관을 바꿔나가는 것이 가장 어떤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국회의원분이 무슨 노상 방뇨를 했다고 막 그걸 막 핀잔거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노상에서 안 하고 이제 자연에다가 물을 준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떤 오히려 자연 친화적인 행동이다. 그것은 어떤 생활을 바꿀 것이 못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지고 들면 안 돼요.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물, 폐수를 인공적인 그 공장 폐수 말고 소변이나 대변들을 어떤 흘려보내도 자연이 다 정화시킵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자연입니다. 오히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재질은 썩지도 않아요. 자연의 어떤 가치가 위대하죠. 더 위대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 소변을 누거나 그런 것들은 자연이 다 정화시켜요. 자연스러운 어떤 그 오물 같은 것은 자연이 다 정화시킵니다. 그런데 인공적인 만들어놓은 막 인공 색소나 인공 플라스틱이나 이 자연계에 없는 것이 배출되었을 때는 자연이 그 정화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한다면 아주 그 분별력이 좋고 지혜로운 사람이 다들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적인 인간이 되자. 저와 같은 그 경제적인 인간은 전 세계도 없을 겁니다. 존재하지도 않고요.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